안녕하세요. 아카이브 센터에서 발표를 사업 설명을 하게 된 현승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입형 디지털 아카이브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고요. 비영리, 소규모 조직, 개인 누구나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이유는 아카이브 센터가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누구나 쉽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많은 아카이브 생겨서 상생과 기억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이브 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회사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문헌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빠져나온 회사인데, 한국문헌정보기술은 22년 동안 기록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기록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업무를 사업 영역으로 삼고 기록관리 종합 서비스를 지원했던 회사입니다. 22년 동안 40여 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50여 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사업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아카이브 센터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헌정보기술이 아닌 아카이브 센터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냐면, 기존에 있는 공공 영역과 혹은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은 주로 커스터마이징 사업이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사업이란 건 결국에는 무엇인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니즈에 완전 딱 맞는 그런 그분들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 비용이 많이 비쌌습니다. 낮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비싸는 몇 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됐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아니면 작은 소규모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국문헌정보기술 아카이브 연구팀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센터라는 이름으로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기록을 담을 것인지만 고민하게 되면 그 이상의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이제 기록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록 관리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는 유지 관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약간 IT적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기록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됐었는데 그전에는 비싼 비용을 들였어야 됐죠. 그리고 서버 및 스토리지도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보안 및 백업,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조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을 자체 내부적으로 하셨어야 됐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보안, 백업, 교육 등등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객님께서는 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획,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그리고 기록을 정리만 하고 등록만 하시면 되게끔 저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표가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기획하고요. 이 기획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사업 설명회가 끝난 다음
저희 아카이브 센터의 워크숍이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테니까요. 만약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시고 싶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워크숍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획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기록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 저희는 아카이브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 기록 수집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서든 이런 정책이 설계되면 다음엔 기록물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물론 이 분류하고 등록하는 것은 저희 서비스,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록을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외부에 배포하는 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오픈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과 유지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일반적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 되게 중요하죠. 오픈이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아카이브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들을 쌓고 수집하고 그리고 현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오픈하고 쌓았는데 만약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3년차, 4년차에 그 아카이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죠. 아카이브를 하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유지관리 부분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같은 웹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용역을 했을 때 1년 차에는 구축을 하겠죠. 구축을 하고 2년 차에는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 기간, 하자 보수 기간을 거칩니다. 그 1년 정도의 AS 기간을 거치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따로 AS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보통 많이들 안 하세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픈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5년 뒤에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입형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가입만 하시면 계속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MPO 조직에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시민사회에 관심이 높은 MPO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입장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을 가장 기여한 건 역시 시민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자발적 참여로 이제 대안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그 시민단체도 한 곳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교육, 의료, 문화, 여성, 청소년, 소수자 등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룬 시민단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또 그게 단순히 주장을 넘어서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활동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이런 시민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좋은 역할, 같이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민운동의 다양화, 전문화 영역,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되니까
80년대 맨 처음 시민운동들이 굉장히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생각하면 뭐 이제 30년, 20년은 물론이고 30년 정도 되는 시민단체들, 더 오래된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대안 제시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실천적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활동들이 개인의 기억이나 개인의 활동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그 개인의 기억으로만 전수되어 왔던 경험들을 잘 정리하고 알릴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일,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 넘어서 우리가 조직, 시민단체가 우리의 조직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세상에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른 개성과 우리만의 독창적인 메시지가 있는지들을 잘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희 뭐 이번에 MPO 페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뭐 설명회와 워크숍 중에서도 이런 홍보 수단에 대한 솔루션 서비스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것이 뭐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기록 역시도 그것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홍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는 그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지만 외부에서는 그냥 단순한 너네들 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도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명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엔 보통 이 시민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예산, 비용들은 대부분 뭐 펀딩을 통한 모금, 홍보 모금, 모금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 자원에 대한, 우리 출처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투명성들도 많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원, 그 돈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활동들,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이 중요한 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기록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문의가 많이 오는 건 역시 이것을 좀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한테 요구 오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활동들을 했는데 자료를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잘 찾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는 계속 쌓이는데 정리가 되질 않아요. 혹은 정리를 한다곤 하지만 각자 정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구성원마다 다 제각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그냥 우리의 소중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냥 우리 소중한 추억인 거죠. 혹은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인수인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시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이나 저희랑 관계 맺고 있는 그런 NPO 조직과 얘기를 나누면 다른 영리 기업에 비해서 사람이 이제 들고 나가는 일이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이제 뭐 다른 데로 간대,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일을 그만둔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록들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지여, 갈 땐 가더라도 기록일랑을 좀 남겨달라, 이런 말들이 정말 나오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담당자가 나가면은 나중에 그 어떤 문서나 기록이 필요할 때 이미 퇴사한 지 한 뭐 6개월 지나고 1년 됐는데 이제 급하게 전화하는 거죠. 그거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활동가들의 업무 담당 그 기록들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그걸 삭제하고 나가진 않았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담당자의 PC에 있는지 클라우드에 있는지 아니면 카톡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기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찾기 위해서는 잘 쌓아야 됩니다. 잘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잘 찾기 위해서는 잘 쌓아야 된다. 잘 쌓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쌓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요구들이 또 있어요. 엠피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좀 해야 되는데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되게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굉장히 멋있게 하고 막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도 저거 되게 멋있게 했는데 저 우리가 먼저 한 건데 왜 쟤네가 이제 와서 막 곽강을 받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그때 도록 만들긴 했는데 도록이 뭐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창고에 어딘가에 있죠. 그리고 그 수량도 많지 않고 심지어 아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그 도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담당자도 이미 2년 전에 퇴사를 했어.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활동이 기록이 잘 되고 있는 거, 활동이 존재했던 것인가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저 시민단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후원을 매달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로서 뭐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록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쌓고 정리해서 그 기록을 활동을 이어가는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기록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록은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록들은 계속 생성되고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직의 중요한 지식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자산이 아니라 이 조직, 이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조직 내부 구성원이라면 이를 통해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록들이 다른 정보와 연결을 통해서 업무와 활동에서의 이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고 또 혹은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또다시 재생산하여 시민사회에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잘 쌓는 것이 시민단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있으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말하기도 전에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디지털 아카이브 있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조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힘들까요? 대체 왜 힘들까요? 첫 번째는 기록관리 아카이브 업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유 업무화하는 데에 대한 여건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많지 않죠.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어떤 주요 활동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기록 관리까지 해야 돼?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해? 누가 담당자를 세울 수 있어?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거야? 그리고 그 업무 체계는 누가 짤 건데? 우린 전문가가 없잖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된 내용인데 내부에 기록관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이 얘기는
우리가 세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회사 내 세무사가 있어야 되겠어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근데 굳이 모든 회사들이 뭐 경영 지원을 하는 팀은 있습니다만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전문직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세무사, 회계사처럼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세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전문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새롭게 벽돌을 처음부터 쌓아나가는 그런 개발을 어느 IT 회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뭐 큰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아카이브가 가장 생명을 얻은 가장 중요한 지속 관리, 유지 관리의 업무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당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는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 센터의 좀 주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집 분류 등록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 잘 찾기 위해서는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선 가장 중요한 건 잘 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아카이브 센터 솔루션을 통해서 조직에 생산하는 기록물의 성격에 맞게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편집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찾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저희 조직에서 저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런 일종의 양식 같은 거죠. 그런 양식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록들을 잘 등록하면 앞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다중분류 체계라는 것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분류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도서관엔 어떻게 책이 정리되어 있죠? 주제별로 되어 있죠. 뭐 문학, 비문학, 아니면 혹은 컴퓨터 IT, 아무튼 경제학,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섹션에 들어가면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어쨌든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제가 문학을 코너를 갔어요. 문학 코너를 갔는데 90년대에 만들어진 소설을 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들을 다 꺼내서 뒤에 90년에 나와 있는 책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많이 불편하죠. 근데 저희는 디지털이니까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책에 A라는 책은 1993년에 출판되었고 이 소설은 이 책은 소설이고 여성 작가가 쓰셨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책 그리고 책을 또 기록물이라 생각하면 이 기록물에 다양한 조건들을 동시에 다중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를 검색해도 이 책이 검색되고 여성 작가로 검색해도 이 책이 검색되고 혹은 민주주의를 검색해도 이 책이 검색이 나오는 거죠. 그런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의 좀 장점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런 기록들이 저희는 이제 연계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앞에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진 활용한 뭐 컨텐츠, 포스트, 뭐 타임라인, 그런 전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정보 조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연계들을 잘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 아카이브 센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거를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거는 일종의 용어 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뭐 시민단체나 NPO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 행사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기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이제 지원하고 있는 조직인 뭐 수요 시위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뭐 수요 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몇 번째 수요 시위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건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사건에 알맞는 사건에 관련된 기록,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발언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각각 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거와 연결되면 그 정거 뭐 1000번째 수요 시위만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진과 기록들을 쫙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거 기능을 통해서 기록과 관련된 관련 인물, 단체, 사건의 뭐 명칭 혹은 그것과 관련된 이력, 그리고 뭐 그것과 관련된 기록 관계 정보들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정거가 또 컨텐츠와도 연결이 돼요. 기록뿐만 아니라 컨텐츠와 연결돼서 기록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볼 수 있게끔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랑은 좀 달라요. 링크는 UR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그 URL을 치는 www 하면서 이제 URL을 찍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 URL 링크를 거는 게 바로 뭐 링크인데 그걸 거는 게 링크인데 때에 따라서 웹에서는 그 URL들이 유실되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URL이 유실되는 이유들이 뭐 홈페이지를 뭐 혹은 뭐 도메인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서버가 뭐 바뀌었거나 아무튼 되게 다양한 이유 URL을 좀 변경이 되고 유실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링크 역시도 깨지게 돼요. 그러면 그 링크를 그때 당시엔 연결했지만 더 이상 그 링크는 의미가 발생되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각각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링크가 유실되거나 뭐 아니면 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해도 그 연결고리는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거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시보드 일종의 그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 매우 좋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한 조직이 등록한 관리하고 있는 기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물 보유 현황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뭐 주제별, 형태별, 시대별, 출처별 등 분류 체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최근에 등록한 기록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 등등 공개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등록하는 얘기만 했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기록 관리를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이제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로 남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등록한 기록을 웹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웹 디자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퍼블리싱을 해서 뭐 아무튼 시스템에 뭐 붙여야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스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기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스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에 특화된 스킨을 쓰고 싶어, 아니면 우리는 홈페이지처럼 만들 거야, 뭐 이런 취사 선택에 따라서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목적에 맞게 메뉴와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터와 연표 등 기록과 관련된 연계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가입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싶다. 뭐 3년, 4년 후에 디자인을 리뉴얼하거나 이럴 때는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계시면 새로운 스킨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다른 스킨 선택해서 변경을 해서 리뉴얼하는 효과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센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입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형 디지털 아카이브 솔루션은 이게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서버, 전산, 보안, 백업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IT 문제를 대신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업데이트를 저희가 매일 계속 하기 때문에 웹 환경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또 이 수시로 변하는 웹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계속 변경되는 웹 환경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도 이제 유통기한, 감가상각 기간이 존재하죠. 예전에는 뭐 10년, 막 7년 이런 적도 있었지만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인데 막상 5년 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웹을 보면 불과 5년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전 기술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좀 낙후되어 보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웹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매번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서버, 전산, 보안, 백업 등 유지관리 업무 등을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끔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형이다 보니까 아카이브 센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탈퇴를 했을 경우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서 2년간 기록을 잘 정리했는데 저희가 이거 탈퇴하면 그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우 합당한 걱정이고요. 굉장히 필요하신 걱정이십니다. 그런 걱정을 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기록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탈퇴 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시스템 외부로 저희 솔루션 아카이브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록 정보들을 다운로드 반출하실 수 있도록 기기 가독표 포맷, 지금 현재 엑셀을 제공하고 있는데 엑셀을 통해서 쭉 그 데이터를 빼볼 수 있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엑셀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등록했을 때 같이 업로드해야 했던 첨부 파일, 사진이라든가 영상들 다양한 첨부 파일 역시도 등록 번호별로 맞춰서 자동으로 폴더링이 되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가 아닌 다른 자체적으로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또 이런 것들 적용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카이브 이웃인 뭐냐면 우리가 운영 A라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B라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웃을 맺게 되면 이 둘 사이에 검색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요. 기록은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보는 세월호, 그리고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 등등등등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기록하는 맥락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각에 따라서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게 만약에 그래서 아카이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은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면 보통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곳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맺기 기능을 통해서 각기 다른 아카이브에 대한 다양한 기록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능에 대해 소개드릴 내용은 컨설팅과 코디네이팅입니다. 기록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기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 조직 상황에 맞는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 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정책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으면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아키비스트를 파견해서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아카이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그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하고, 그리고 디지털 오픈하고 운영해서 계속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디네이팅 서비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 파트너를 파견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이 아카이브 센터 컨텐츠 허브라는 서비스와 아카이브 숍이라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카이브 센터 컨텐츠 허브인데요. 저희 아카이브 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신 그런 고객들, 이런 각각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겠죠. 그 데이터들은 저희 아카이브 센터의 총 서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 모이게 되고, 저희가 그래서 유지 관리와 그 백업이나 보안들을 대행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저희는 한데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허브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컨텐츠, 물론 외부에 공개되길 희망하시는 그런 게 여부를 체크를 하신 기록과 컨텐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록들을 쫙 모아서 한 곳에서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도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약하지만, 아카이브가 1000개 만들어지고 10,000개 만들어지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이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록 문화와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이런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아카이브와 공유된 기록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보다 이 시민단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갈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A라는 시민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궁금해 들어왔지만 여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네,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용자가 다양한 기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허브를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아카이브 샵이라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 샵이라는 건 쉽게 말해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쇼핑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저희는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하는 곳과, 그리고 그 곳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하고 발산하게 만드는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 굿즈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굿즈들을 같이 제작하고 혹은 만들어진 굿즈를 저희가 판매하는 사이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디지털 아카이브가 좋고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저희한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면 뭐가 좋아요? 돈이 되나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돈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샵을 통해서 그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떤 맥락, 기록에 대한 맥락을 굿즈화시켜서 이 굿즈가 만들어진 이 굿즈는 쇼핑몰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 판매를 통해서 헤리테지와 철학, 가치들을 확산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호 집단도 확산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들을 더 크라우드 펀딩처럼 모집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이런 순환고리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도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쇼핑몰이랑 뭐가 달라? 뭐 네이버라던가 뭐 카카오 그런 걸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상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굿즈, 그 상품이 기록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굿즈가 담고 있는, 혹은 그 굿즈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자 하는 메시지, 이벤트들이에 대한 맥락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기록이고, 그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쇼핑몰이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역시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려운지, 저희가 또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희망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혼자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할 뿐이고요. 실제로 이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싶거나 희망하시거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메시지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크게 키울지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